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22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조금 이제 탁해 보이는데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또 요지 묻는 문제가 나왔죠.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항상 독해에서 요지가 나오는 부분은 뒷부분에 많이 있다. 그렇죠? 뒷부분, 뒤에서 한 4-5째 줄, 거기서부터 한번 쭉 먼저 읽고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이제 읽어봐야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그리고 요지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글 쓴 사람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면밀히 분석.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 증진이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밀히 분석하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죠? 응답하는 게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꼭 뒷부분에만 이 사람이 주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것처럼 앞부분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죠. 주장이라는 것은. 3번 신속한 고객 응대를 통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신속한 고객 응대. 그렇죠? 4번 브랜드 매니저에게는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이게 이제 강조하는 말이고. 5번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된다. 고객의 의견에 경청하는 거. 자, 뭐 1번이나 1번부터 5번까지 뭐 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읽고 해석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답을 맞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 자체도 길지만은 내용도 또 어려운 것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답을 먼저 고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읽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앞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적인 그런 이제 선택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지가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재빠르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대체적으로 독해에서의 요지는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저희가 그 시험지로 낼 때 그런 지문들만 골라서 내는 거예요. 뒤쪽에 요지가 나오는 그런 지문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이제 일반적이 되어버리면은 또 반대로 역으로
중간에 요지가 나오는 그런 지문을 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것들은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항상 여기서부터 공부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요지가 나오는 문제를 계속 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볼까요? While a compliment to the person standing next to you. 자, 비동사가 나왔죠. 여기가 동사고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compliment to the person 사람에 대한 칭찬. standing next to you 너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칭찬이 typically answer 전형적으로 answer 대답되어진다. 그러니까 칭찬이 이런 식으로 대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with a response 대답과 함께 like, thank you와 같은 대답과 함께. 그렇죠? 보통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thank you라고 하죠. 그렇죠? thank you라고 하는 동안에 전형적으로 대답되는 동안에 the sad fact 슬픈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된 이야기. most brand compliment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은 go on answer. 자, go는 이용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이제 PP 형태가 왔잖아요. answer, on answer, 그죠? 그러면은 비동사 대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은 대답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대답되어지지 않는다. 대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thank you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얘기하는데 브랜드 칭찬 뭐 온라인이든 또 대체적으로 또 온라인이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뭐 브랜드 칭찬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조금 이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아, 브랜드 칭찬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아니, 브랜드 칭찬에 대한 응답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죠? These are lost opportunities to understand what drove the compliments and create a solid plan based on them. 자,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대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lost opportunity, 잃어버리는 기회들이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떤 기회? To understand what, 이해할 기회. What drove compliment, 칭찬을 드라이브가 차를 몰다라는 뜻도 있고요.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칭찬을 이끌어내는 것을 이해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create, 창출한다. 이것들은 창출한다, 만들어낸다, 그렇죠? 창조한다, 그렇죠? solid, 굳건한 팬심을 창출한다. 자, 요게 이제 요 what이 여기에서 이제 드로우를 이끌고, 그렇죠? 그리고 create. 자,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브의 과거형이 쓰였죠. 과거, 그렇죠? 과거. 요거는 현재형이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죠.
칭찬을 이끌어왔던 것, 그렇죠? 칭찬을 이끌어왔던 것을 이해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굳건한 팬심을 창조하는 것, 창조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ased on them 전치사 오늘 썼죠. 자, 그들의 기초를 둔 팬심, 그렇죠? 그들은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칭찬의 기초를 둔 팬심인가요? 대체적으로 대명사가 나오면요, 앞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근데 댐이니까 이제 복수 형태로 쓰인 이 칭찬이 되겠죠. 칭찬들, 그렇죠? 칭찬들의 기반을 둔 굳건한 팬심을 창조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회들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뭔가 호의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땡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브랜드 칭찬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거만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브랜드 칭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뭡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기회? 칭찬을 이끌어왔던 것이 이제 왓에 대한 이제 뜻이기도 하고 무엇인지, 칭찬을 이끌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굳건한 팬심을 만들어 창조해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칭찬하는 것은 뭡니까?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거고 또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대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대답을 안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그 브랜드가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브랜드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댐은 컴플리멘트로 가졌다는 거, 칭찬들의 기초한 굳건한 팬심,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요것만 딱 보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은 대답되어지지 않는다. 대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되어지지 않으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이 칭찬을 이끌어왔고,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그걸 칭찬했겠어요? 브랜드 자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하니까. 결국엔 뭡니까?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자,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고객의 브랜드 칭찬.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렇죠?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대답이 안 되고 있다. Go on, answer.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해라. 그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대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대답을 해라. 응답해라. 신속한 고객 응대.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피드백, 고객 응대. 그렇죠? 부수적인 의견 수용, 고객의 의견 경청. 다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칭찬, 응답, 이거예요. 칭찬, 응답. 여기 나오잖아요. 단어가. 칭찬. 얘 칭찬이야, 칭찬. 고언은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answer, 응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하고 똑같이 독해력이 필요한데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활용한 그런 문장이 답이 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역을 하고 말을 꼬아가지고 답을 고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저거 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 8, 90% 답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읽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바로 답을 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45분까지 다 풀고 그리고 나서 못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으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내 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미 이제 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읽는 거예요. 자,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With one o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exciting experience. 문장이 되게 길죠. The development of a longer-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까지. 처음부터 진리죠, 그렇죠? 이게 22번 문제가 앞부분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문장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의역을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being ing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죠. allows, 그죠? 여기까지가 동사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being able to free out time your responses. 자, free out time. 자, fry가 이제 우선의 뭐 우선적인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TIZ를 붙이면서 이제 동사가 된 건데 우선시하는 거죠.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대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대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 우선시하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대답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한다. 너로 하여금 뭘 허용해요? connect 연결하는 것은 더 깊이 연결하는 것. 누구와? 개인적인 고객과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고객과의 관계는 뭡니까? 이 물품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 그럼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럼 당장에 손절이 되는 손절. 그렇죠?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대답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너로 하여금 더 깊이 개인적인 고객과 더 깊이 연결하게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다음 이제 비동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치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의문문이 아닌 이상은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be the one of interaction around the particularly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어떤 게 도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치를 하는 것은 이제 접속사를 없애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e off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관계죠. 그렇죠?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뭐 뜨내기라고 하죠. 뜨내기. 보통 뜨내기 손님. 그렇죠? 뜨내기 손님은 뭡니까? 단골 손님이 아니죠. 단골 손님은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나의 상품을,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단골이잖아요. 근데 한 번 오고 그냥 안 올 사람, 그런 걸 이제 원 오프라고 합니다. 원 오프 인터랙션, 상호관계죠. 그렇죠? 자, 그것이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말 그런 식으로 한 번 보고 말, 상호관계이든, 자, 어라운드는 이제 보통 겸 뭐 이런 뜻도 되고, about처럼 이제 보셔도 돼요. 그래서 particularly, 특별히 기쁜, 그렇죠? delightful, 기쁜. 그리고 upsetting은 이제 화난, 세팅한 걸 이제 엎어버리는 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delightful,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특히 기쁜 경험 또는 화난 경험에 대해서 일회성의 상호관계이든, 자, all이 나왔죠. all.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든 B든, whether A or B, 이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whether가 생략되면서 비동사하고 it이 주어가 서로 도치가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l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문들이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도 보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글을 조금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짧게 쓰는 방법도 있고 길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이제 글을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길게 쓰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난해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막히면 뚫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돼요. 이런 종류의 글도 있구나, 그러면 한번 뚫어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오히려 수학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학은 이런 공식 저런 공식 다 알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런 구문만 익혀놓으면 돼요. 이게 whether A or B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일회성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그런 화가 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특히 기쁜 또는 화난 경험에 대해서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든지, 또는 the development of a longer term. 자, longer term은 이제 one of하고 조금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longer term, 장기간, 그렇죠? 더 긴 관계니까, 더 긴 그 기간이니까 장기간, 우리말하고 장기간의 관계의 발전,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a thing, big country. 자, 이거 particularly, 특히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과의 관계. 자, 그런데 그거는 within, 너의 personal base, 너의 고객 기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고객 장부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객 장부, 그렇죠? 너의 그 고객
기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고객 그 고객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의 장기간의 관계의 발전.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장기간 관계를 맺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내 고객 장부에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도직결 할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장기간의 발전, 장기간의 관계 발전. 누구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개인과. 어디서? 너의 고객 장부 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one off하고 단기간. 흔히 손님, 그렇죠? 요거는 단골 손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이든 너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걸 강조했죠. 그러니까 뜨내기 손님이든 상당히 중요한 손님이든 너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be either 여기서부터 요 베이스까지가 whether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이제 하나의 긴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통으로 딱 이해를 하면은 뜨내기 손님이든 단골 손님이든 우선적으로 너의 대답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 너가 if you have received a favorable comment or any comment for that matter about the brand, product or service, think about what it would like feel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result. 자, 이것도 문장이 좀 길죠. 길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실 안 읽으려고 해요. 모든 단어들도 좀 몇 개 나오고 더 읽기 싫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을 좀 길게 쓰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글도 읽어보고 저런 글도 읽어보고 하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자, if you, 자, 이거는 이제 you have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자, ever는 never의 반대말이니까 얘는 뭐뭐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너가 ever를 우호적인 코멘트가 이제 시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언급을 하는 것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포스트했다면 해왔다면 그런 얘기죠. have pp. 자, 보통 이제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 그리고 had pp 과거 완료 이렇게 쓰죠. 요거는 이제 현재 완료죠, 그렇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법 과거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쉽게 말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회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법이라고 보면 안 되고 조건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건문. 그러니까 가정법에서는 if 다음에 과거 시제, 그다음에 if 다음에 had pp, 과거 완료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호적인 쉽게 말하면 조건문에서는 그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현재 완료를 썼으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써왔다는 것을 그냥 조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만약 너가 우호적인 커멘트를 써왔다면, 그렇죠? 써왔다면 또는